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지 못합니다, 교수님. 네, 정말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말이죠. 네. 농락당한 것 같고요. 한 사람한테. 이게 좀 뭔가 개연성이 있는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라면,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겠지 했는데, 이거는 농간을 당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사실 뒷맛이 씁쓸하고요. 또 이런 또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또 어떤 변덕을 부려가지고 나중에다 또 이렇게 판을 흔들지. 이거 생각하면은 너무 좀 비루해져요. 이 약소국의 그 어떤 입장에 서서. 네. 매우 비루해집니다. 예.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날 이후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고, 예. 초반 분위기가 좋아서 괜찮겠다 싶기도 했는데, 조금 그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네. 얘들이 저지른 짓들이 보통이 아니었으니까, 네. 또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여러 가지.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 뒤통수를 맞고 나니까, 예. 얼얼합니다. 현실로 돌아왔어요. 네, 맞아요. 그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에 온전한 해방이나 온전한 독립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네. 지금까지도 발목이 잡혀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네. 김 PD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이틀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랬습니다. 예. 비몽사몽간에 김정은 위원장을 꿈속에서 만나서 오늘도 어디 갔다 오는 길에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위로하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이게 우리의 기회 아니겠느냐. 내가 조금 기운 내시라. 네. 라고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꿈내에서 한 얘기이지만은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그랬을 줄로 압니다. 이게 약소국의 비애라면 비애지만은 우리 근대사가 처음부터 어긋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힘겨운 걸음걸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 남북 문제는 남북 당사자들이 주도해서 풀어나가야지 미국의 하회와 같은 은혜를 바라는 것 자체가 그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망하고 모험이다. 이렇게 전 결론 내렸습니다. 네, 그게 맞긴 한데 우리 역사의 그 퇴적층들을 조금만 파헤쳐 보면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네. 철저하게 옥죄어 있어서 사슬을 풀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베의 하수인들인 한국에 있는 몇몇 집단들을 통해서 봤겠지만은 철저히 거기 예속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우리 남북한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문제가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라는 깡패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끌어들여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게 비애일 수밖에 없죠. 비애일 수밖에 없어요. 예. 슬프면서도 화가 나고 그럼에도 또 어떻게든지 우리 풀어나가야 되고 이런저런 생각에서 저도 많이 힘겹습니다. 예. 우리 동네에 있는 형 한 분은 월남민 자손인데요. 예. 그러니까 두 분 부모가 다 북에 계신 분인데. 네. 지금 60이 훌쩍 넘었어요. 70이 가까운 양반인데. 그러면 부모님을 북에 두고 이제 내려오신 겁니까? 아니요. 일부만 내려오시고 일부는 못 내려오시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이 몸을 다듬고 있다는 거예요. 다리 훈련도 하고 어떻게든지 건강할 때 개마고원도 가보고 고향도 가보고 싶어서. 근데 그 절망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한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알긴 알았는데 이렇게 뒤통수 맞을 줄 몰랐다는 거죠. 이제 다시 우리 현대사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것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 보면은 더 화가 나고요. 예. 또 마치 북미 이 회담 결렬이 잘 됐다는 듯 환호하는 작자들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저것들 누가 딱 귀신이 안 잡아가나 싶기도 하고. 교수님. 네. 젖 같으시죠? 그거보다 더 합니다. 그걸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어디서는 또 제재 더 세게 하나냐고 이런 개 젖 같은 소리 나고 말이죠. 예. 정말 좀 아주 인간이 되려면 멀었다. 뭐 그 생각 들고 그렇습니다. 네. 예. 저런 것들이 한국 정치를 이끌어 한다고 생각하면은 화가 나 죽겠어요. 저것들이 예. 정치의 한복판에 있다 생각하면 더 그렇고요. 예. 네. 언제나 이 70년이 아니라 100년의 불구비 맺힌 매듭들을 풀 수 있을지 참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두고두고 얘기하죠, 차근차근. 예,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리저리 책을 몇 권 쌓아놨었어요. 네. 한판, 어떻게 할까, 화도 나고 해서 그랬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차분히 생각 좀 가다듬어야겠다 싶어서, 예. 제가 오늘은, 동양의 경전, 손꼽히죠? 사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우리 사서 삼경할 때 사서입니다. 예. 누구나 다 아는 책 제목이지만 꼼꼼히 읽은 사람들은 별로 없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 원문을 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책이죠.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건 이런 그 고전으로 손꼽히는 책들이 한문으로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여러 시도들이 있었는데, 우리 도올 선생도 많은 시도를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해제도 내고, 마흔이면 읽어야 할 논어, 이런 온갖 여러 책들이 많이 있는데, 예. 원전에 충실하게, 그리고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해내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정말 어려운데, 제가 또 우연히 이 책을 만났어요. 신창호 선생이 번역한 사서. 네. 부제가 이치를 담은 4권의 책인데, 제가 이틀 밤 거쳐서 쭉 봤는데요. 특히 사서 하면 주눅부터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도 우리말에 아주 충실하게 번역을 했다는 게 강점이고요. 예. 물론 원문도 수록돼 있지만 원문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핵심적인 구절들, 핵심적인 단어들 잘 정리해 놓고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을 한 줄로 해설을 잘 해놓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글로 번역된 사서 중에 제 근래에 본 것 중에는 가장 뛰어나지 않은가 싶은데, 이런 책은 그냥 책꽂이에 폼으로 꽂아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가 좀 안 잡힐 때, 그리고 우리 북미회담이 결렬될 때 좀 답답할 때 꺼내서 보면은 저 먼 천년의 지혜들을 통해서 마음을 좀 다스리거나 가다듬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교수님, 이 책은 왜 만들어진 겁니까? 뭐 하려고 이제 쓴 책이에요? 공자님이 여러 책들을 편하고 하지 않습니까? 공자님이 쓴 책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방식으로 쭉 책들을 쓰죠. 그 대표적인 논어고, 그렇습니다. 예. 또 이 얘기라는 사서 5경에 속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의 한 편이 그 대학이 있었어요. 42편인가 그런데 그 중에 증자라는 제자가 이 공자한테 큰 배움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네. 큰 배움에 대한 물음에 답한 게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짧아요. 짧은 책인데 우리가 아는 모든 얘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큰 배움이 대학이라면 우리 대학에서도 큰 배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예전에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유니버시티라고 얘기할 때 그 대학이 그 한자는 같은데 그 내용, 함의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는 정말 제대로 된 리더, 정말 지도자가 갖춰야 할 최고의 미덕이 무엇인가를 정확한 경구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현실의 대학에서는 이런 큰 배움, 정말 그 작은 삶에서부터 큰 삶까지 나아가는 배움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기능적인 것, 네. 뭐 취업 중심의 공부여서 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취업사관학교 무슨 자랑이라고 그걸 이름을 그렇게 대학을 그렇게 자랑할 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싶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물어보신 거죠. 이런 책 왜 지었는지. 그렇습니다. 네, 예.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전혀 개념이 다른 거고요. 예. 그 공자 시대 때 대학은 정말 커다란 질문과 커다란 배움이 가능한 그런 그 삶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그 온갖 질문과 대답들이 오갔고 여기에서 훌륭한 지도자란 무엇인가, 훌륭한 어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중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 대학은 짧은 책입니다. 예. 뭐 페이지로 해봐야 20페이지, 30페이지 남짓밖에 안 되는데 번역본으로 봐도 예. 그러니까 그 한눈에 읽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너무나 그 의미가 깊어서 많은 해석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런 고전들일수록 남의 해석 빌지 않고 스스로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한문을 공부하지 않아도 쉽게 한글로 번역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 번역이 중요한데 제대로 된 번역들이 제가 보기엔 많지가 않아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예. 원문보다 더 어려울 때도 많고요. 이게 무슨 말 하는 소리지 막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런데 네. 우리 한글 문장에 충실하게 잘 번역된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예. 이번 주에는 신창호 선생이 번역한 사서에서 몇 구절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마음을 좀 달래면서 예. 멀리 뛰기 위해서 다질 필요가 있다 싶은 부분들 함께 할까 합니다. 예. 대학에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3강령, 세 가지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강령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세 가지 강령이 있고 8개의 조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지도자 갖춰야 명명덕, 덕을 밝히는 것, 친민, 인민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지어지선, 최고의 선에 도달하는 것. 이게 3강령이고요. 또 쉽게 아는 건데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 김 PD가 아시면 다 아는 겁니다. 아유, 뭐, 대한민국 사람들. 저만뿐만 아니라 다 할 거예요, 아마. 그죠? 네. 여기서 몇 구절만 읽어드리면서 예. 정말 지도자가 누군지, 특히 정치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작자들인지 한번 큰 배움의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른의 배움의 눈으로. 먼저 펼치면은 경문이 있고 전문이 있고 한데요. 말씀드렸던 이 강령이 처음에 딱 제시됩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번역이 매끄러운지 보십시오. 어떤 사회에서 어른이 되려는 사람이 배워야 하는 지도자의 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착한 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밝혀라. 둘째, 자기 수양을 바탕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라. 셋째, 자신의 착한 마음의 수양을 바탕으로 타인과 어울리며 조화로운 사회관계를 일상에서 지속하라. 멋지지 않습니까? 현대인에게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예, 당연합니다. 어른이 되려면 배워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된다면 더군다나 깊이 배워야겠죠. 하나는 착한 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밝히라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명명덕이라는 겁니다. 이 대학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 수양을 바탕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라는 거예요. 예. 이 공안검사 새끼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내가 이한배 기자 방송 들으면 자꾸 새끼란 말 해야지. 아이고, 뭐 누구를 또 겨냥해서 하신 말씀도 아닌데 뭐 그렇게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니면 됐죠 뭐. 그래요? 나 누구라고 안 했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자기 수양을 바탕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라는 게 중요한 덕이. 이게 친민의 사상입니다. 친할 친자에다가 백성민자인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타자에 대한 배려죠. 그러니까 자기 수양도 없는 새끼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모르는 모든 빨갱이 사냥에만 조작하고 집중했던 자들이 무슨 지도자고 무슨 뭐 한다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목소리만 좋으면 그만입니까? 누가 목소리가 좋아요? 저요? 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주어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금방 그 말은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목소리 좋다 그러는 목소리 미적 감각이 김 PD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 그 망언을 했습니다. 예. 네, 망언 맞아요. 예. 이 성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문. 예.
목청의 무늬. 예. 그 목청의 무늬를 감지하는 김 PD의 뭐랄까요, 그 감수성에 예.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예. 잘못했죠? 예전에 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가 바로 이게 지어지선이라는 유명한 구절인데요. 자신의 착한 마음의 수양을 바탕으로 타인과 어울리며 조화로운 사회관계를 일상에서 지속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 삶을 바탕으로 일상적 감각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 이게 대학에서 얘기하는 세계의 강령입니다. 대학 지도, 대학의 큰 길이 있는데 그게 명명덕, 자신을 잘 들여다보자는 거죠. 예. 두 번째가 친민, 그걸 바탕으로 타자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조화로운 삶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 지어신다는 거죠. 멋지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 중에 기본은 갖춰야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사회에서 어른 노릇한다는 사람들은 저는 아직 아주 미흡하고 모자라서 잘 모릅니다만 말로는 할 수 있는데 예. 이런 정도의 미덕은 갖출 수 있어야 정치를 하니 사회적 지도층이니 뭐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 구절 하나만 기억해도 됩니다. 들어보셨듯이 번역이 참 매끄럽다는 것, 그리고 원문을 보지 않아도 금방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8가지 조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8조목이라고. 예. 그것도 한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올바른 삶을 위한 공부는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하라. 먼저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따지고 캐물어 터득해야 지혜를 갖추게 된다. 지혜를 갖추어야 자신의 의지가 참되게 된다. 자신의 의지를 참되게 해야 마음이 바르게 된다. 마음을 바르게 해야 자기 수양이 철저하게 된다. 자기 수양을 철저하게 해야 작은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 작은 공동체에 기여해야 큰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 큰 공동체에 기여해야 온 세상과 인류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게 그 유명한 경물치지 치국평천하로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그 유명한 맥락입니다. 예. 이건 명문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원문을 읽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 금방 와닿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올바른 삶을 위한 공부를 쭉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따지고 캐물어 터득해야 지혜를 갖추게 된다는 거죠. 이게 경물치지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음을 바르게 해야 자기 수양이 철저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의입니다. 그리고 자기 수양을 철저히 해야 작은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 예. 이게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로 이어진 라인업입니다. 작은 공동체는 가정을 말하는가 보군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자기 몸에서 가족도 하나의 사회죠. 친밀도가 높은 소사이어티 하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확장, 그리고 그게 하나의 나라가 되고요. 그게 천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 유교적 그 상상력의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아는 바에는 이 신학자들 중에서도 대학과 이 기독교의 그 만남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요. 예.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을 속이고 땅님 속이고 다 속일 수 있지만 자기는 속일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외쳐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인 예수님이 아니면은 자기를 기만한 예수님이면은 예수님일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정심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딱 가다듬는 거죠. 그리고 저 뒤에 나오는 신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조심하는 것, 신중한 것. 우리 김 PD가 늘 얘기하는 빤스 목사님 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강단에 서서 온갖 좋은 얘기 다 해도 혼자 있을 때 신독하지 못하면은,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은, 이게 철저한 사기꾼들이죠. 그자들이야말로 많은 땡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훌륭한 스님들 말고요. 그런 사람들도 다 화폐신을 모시는 자들이지, 진정으로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모시는 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비 목사인 김 PD의 설교를 참 잘 듣습니다. 말은 못하지만은. 또 이렇게 모자란 설교를. 너무 훌륭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더 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부연을 조금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핵심이 바로 이 신독인데요. 이 핵심 구절입니다. 먼저 그 핵심어라고 번역자가 뽑아놓은 구절 보면 이래요. 네. 무작위 신독입니다. 무는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네. 그리고 신독은 홀로 있을 때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지 말고 혼자 있을 때도 몸과 마음을 신중하게 한다는, 이게 진짜 큰 배움을 익히는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예. 그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참되게 갖춰야 한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나쁜 냄새를 싫어하듯이 하고 좋은 색을 좋아하듯이 하는 것을 스스로 만족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혼자 있을 때 마음을 다잡고 몸가짐을 신중하게 한다. 소인들은 할 일 없이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못된 짓을 저지른다. 그러다가 군자를 보면 굽실굽실거리며 못된 짓을 감추고 착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 하지만 세상 사람은 폐와 간을 보듯이 그 속을 훤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착한 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상황을 내면에서 진실하게 하면 외면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전한 인격을 지닌 훌륭한 사람은 반드시 혼자 있을 때 마음을 다잡고 몸가짐을 신중하게 한다. 네, 말로만 듣던 대학의 한 구절, 이렇게 한글로 매끈하게 번역된 문장으로 보니까 다르죠. 그렇습니다. 새롭죠. 네, 지식이 권력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눌 때는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어렵지 않게. 지식이 권력이 아니라 네.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모두가 네. 함께 나눌 때, 공유할 때. 네, 네. 예. 함께 나누는 선물이어야 되죠. 네. 공유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유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지식이 아닌가 싶은데 사람들이 망각지 않은 모양이죠. 아는 거 자기 혼자 딱 숨겨두고 있는 게 그게 빼고 힘이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그 무자기 신독에 이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 꼭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대학의 마지막 부분인데, 경제적인 원칙,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가져야 할 재물도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탁 트인 임금은 백성과 재물을 공평하게 나누어 쓰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명성을 얻는다. 마음이 꽉 막힌 임금은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 백성이 열심히 일해 생산한 재물을 노골적으로 거두어들여 사치하며 낭비한다. 임금이 마음을 열고 백성을 배려하며 포용하는 것을 좋아하면 사람은 그에 합당한 바른 행동을 하기 마련이다. 사람이 합당하게 바른 행동을 하면 임금이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나라의 재물을 임금에게 맡겨도 바르게 쓰지 않는 것이 없다. 정말. 나는 공자의 경제 사상이랄까요? 이거 뭐 애민 사상과도 이어질 텐데, 물론 오래전 얘기, 춘추전국 시대 얘기니까 과거 얘기처럼 보입니다만은 현재 맥락에서 다시 해석하면은 정말 풍요로운 의미를 머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많이 전후해서 MB처럼 정말 쓰레기처럼 이렇게 혼자 쌓아놓고 온갖 이런 짓들 하는 게 아니고, 함께 나눌 때 더 깊어지고요. 예, 그 쓰임새들이. 예. 그리고 그걸 백성들이 알면은 세금을 내거나 뭘 해도 마음 놓고 맡긴다는 거죠. 예, 이게 자연스럽게 흐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이 대학에서 보여주는 임금, 그러니까 여기 군자죠. 군자가 갖는 경제 사상이 제가 보기엔 핵심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들이 빛날 수 있다는 거죠.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은 모릅니다만은 어떤 맥락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배워왔으니까 MB나 입에 올리기는 싫습니다만, 저자들이 갖는 경제에 대한 사고방식과 또 다른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갖는 사고방식이 어떤 차이인지 이 문장으로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MB 집 앞을 지나갔어요. 와, 그거 진짜 크더라고요. 뭔 세상에 집이 그렇게 큰지. 그게요. 예. 제가 조금 나이 드니까 알겠는데요. 네. 미안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아니, 씨발, 무슨 이명박이가 무슨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교수님처럼. 하지만 어디 임대를 해가지고 무슨 서고를 두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인간이 뭐 전용 공간을 많이 차지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쌓아둔 돈일 수 있겠네요. 쌓아둔 돈. 뭐 그런 거야 모르겠지만,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참 불쌍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나이 들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뭐 구체화하는데, 예.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 속이 허한 사람들이 그걸로밖에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주워가지고. 예, 그걸로 위세 부릴 게 그거밖에 없고요. 예. 그 딱한 사람들이죠. 그 허망한 짓들인데, 예,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은 그 소인배들에게 다 놀아놨습니다. 많은 시민들이나 민중들이 예. 속아 넘어갔고 그렇게 살아왔죠. 예. 대학의 한 구절에서 저것들이 어떻게 제대로 쓰는지, 뭔 짓을 하는지 눈 부릅뜨고 보지 않으면은 예. 또 우리는 소인배들에게 넘어가는 이 못난이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소인배임을 모르고 네. 그들에게 속은 게 아니라 속아준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맞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MB는 MB 개인의 MB가 아닙니다. 우리의 집단적 욕망의 표상입니다. 네. 그걸 인지하지 않으면은 모든 걸 MB한테 뒤집어 씌우고 나는 아니야. 라는 순간에는 또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비겁해요, 사실. 진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MB가 우리 사회의 일부분이라는 게 분명하고요. 그런 MB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자기 비판을 분명히, 자기 비판이 전제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다 잘했는데, MB라는 그 개새끼, 네. MB라는 그 나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라는 그 책임 전가식으로는 어떤 변화를 일궈내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MB는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 혼자 대통령이 됐습니까? 네, 우리 작품입니다. 네, 우리 작품입니다. 예, 아이고 참. 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대학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에 얘기를 했네요. 근데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예.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내일은 논어에서 몇 구절 보면서 함께 여러분과 이런저런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 참담한 시점에 이런 위대한 고전을 택하신 교수님이 참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예. 그죠? 예. 이럴 때 고전을 봐야 됩니다. 네. 여기 힘겨울 때 그리고 어떤 뒤통수 맞아서 어질어질하고 한들이 노랄 때 우리가 또 웃을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빅엿을 먹을 수가 있나. 그래서 정말 좀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네, 예. 그래요. 네, 저도 이해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한번 깊게 심호흡하고 가야죠. 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예,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